원투펀치 TMF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철 위원하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의 뭐 몇 년이 됐잖아요, 제가. 네. 좋은 얘기도 잘 안 하지만 나쁜 얘기도 잘 안 하거든요, 리버풀에 관해서. 근데 오늘은 좀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진짜 표정이 지금 뭐 누나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너무 그런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 여기 이제 카라바오컵 준우승. 놀랍게도 이게 한 주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음 한 주가 중요하다. 리버풀 팬들에게는 이 한 주가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가장 간절해지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다 떨어지고 다 지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야 대체? 뭐야, 리버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역시 이제 축구를 못해서 진 거고. 네. 사실 그 쭉 보면 파리전은 진짜 축구를 못한 거예요. 네, 그쵸. 네, 그 1차전부터 사실 알리송의 선방 거의 10개 가까운 선방에 기대서 딸깍 한 방으로 1대0으로 승리를 했다는 건 1차전 내용도 경기는 이겼지만 사실 질만 했던 내용이라는 걸 그렇죠. 알 수 있고요. 2차전도 1차전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필드에서 경기였는데도 다소 좀 무기력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의외로 안필드 버프가 요즘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클롭 감독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안필드의 응원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했는데, 안필드 정도 되는 명소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 방문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재작년 12월에 촬영차 안필드에 갔었는데, 저도 사실 관광객이지만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안필드랑 선수들이 있는 묵는 호텔 근처에 갔는데 저랑 똑같은, 아마 한국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똑같은 동양인 분들이 버스 한 3대 4대를 비워가지고 리버풀 선수들 묵는 호텔 앞에 다 그렇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안필드로 가고. 맞아. 버스 한 4대? 사실 제가 못 본 버스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프랜차이즈에 이제 가까워진 인기 구단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한데, 안필드도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현장 직관에 가서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안필드 특유의 어떤 열기가 조금 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클롭 감독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고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시즌권 구매자들은 현지 팬들이겠지만 그 시즌권 티켓을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다시 그 경기에 한해서 팔면서, 그치, 안표.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현지 팬의 비중은 줄어들고 다른 관광객들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응원 열기나 함성에 있어서는 다소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그게 또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른 팬들도 갈 거 아니에요, 놀러. 네. 근데 리버풀이 1위를 하고 있잖아. 그럼 1위는 응원하지 않거든. 그러면 다른 팬분들은 다, 내가 만약에 맨유 팬이거나 뭐 맨시티 팬이거나 다른 뭐 팬이더라도 다 그냥 무조건 리버풀 반대편을 응원하는 거지. 이런 이유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는 모두 핑계고요. 결국은 패배했던 이유는 축구를 못해서고 상대팀이 잘해서예요. 맞아요. 뭐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뭔가 버프를 못 받았다, 그냥 그 입장에서만 얘기하기에는 상대팀에게 실례입니다. 파리가 잘했거든요. 파리가 1, 2차전 모두 잘했고 리버풀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카라바오컵의 경우는 결국 그 연장 혈투가 영향을 크게 미쳤죠. 선수들이 뛰질 못하더라고요. 네. 아놀드도 부상으로 빠졌고, 코나테도 아마 이 파리전 때 당했던 그 경련 통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카라바오컵 뉴캐슬전에 뛰었을 때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해서 뉴캐슬과의 경기 때는 선수들이 아예 뛸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 한 주 전에 있었던 리그 사우스햄튼전도 생각보다 주전들이 많이 나왔고 승부가 후반전이 돼서야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영거포 일정들을 치러내면서 지금 리버풀 선수단이 많이 지쳐있다, 힘이 빠져있다라는 거를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뭐 리그 우승은 따돈 당상이기 때문에 리그 우승을 한테 좀 시즌을 종료한다고 했을 때, 슬롯 감독이 지금 뭐 카라바오컵이랑 챔스 16강 탈락이랑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성공하지 않은 거라고 보기에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오늘은 이제 슬롯의 첫 시즌,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얘기할 시간이긴 한데, 항상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건 정말 리그 우승을 차지한다면 올 시즌은 그래도 성공으로 결론 지을 만한 요소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시즌 개막 전에 저도 리버풀의 기대 성적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으면 그래, 좋겠다, 누가 뭐 우승까지 생각했겠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정말 오랫동안 팀을 지휘했던 위르겐 클롭이 나간 다음에 첫 시즌이고, 사실 그 정도 되는 이 감독이 떠난 다음에 대체 감독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리버풀의 경우는 슬롯이 오고, 원래는 그런 과도기를 우려했지만 아예 그런 과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올 시즌을 보는, 리버풀을 보는 그냥 타팀 팬의 입장에서는 그냥 감독을 너무 한 번에 잘 골랐어요. 그렇죠. 잘 고른 부분, 그러면서 오히려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만 유지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봤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리그 우승이 굉장히 또 유력한
앞서 나가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슬롯의 첫 시즌은 성공이라고 전제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미리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슬롯에 대해서 리버풀에 대해서 파헤칠 네.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한 시즌 만에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좋았던 점을 네. 얘기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역시 슬롯의 능력이죠. 짧은 시간 동안에 선수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정말 분명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빌드업 구조를 재빠르게 완성을 했고 자신만의 시스템을 입히면서 선수들의 어떤 새로운 기용법을 제시해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흐라벤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소보슬라이가 약간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오히려 돌아뛰면서 팀 내 오른쪽 풀백인 알렉산더 아놀드의 비중을 좀 줄이고 네. 반대로 살라의 조력 역할을 오히려 소보슬라이와 같은 선수들이 해주면서 시너지가 나오게끔 잘 라인을 만들어줬고요. 중반기부터 이어졌던 루이스 디아스 가짜 9번 기용도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꽤 잘 통했던 무기였거든요. 이런 어떤 선택도 다 슬롯 감독의 시스템이 선수들에게 올바로 입혀졌기 때문에 또 선수들 개개인의 활용법을 슬롯 감독이 잘 파악을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비할 때만 보더라도 일단 코나테 선수를 너무 많이 부담을 주면 이제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비할 때 윙까지 자기 진영에 내려서 코나테의 커버 범위를 최소화시킨 것. 네. 물론 그러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놀드의 게으름 때문에 코나테는 좀 많이 뛰어야 했었지만 그래도 전술적으로는 코나테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해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올 시즌 이 코나테 선수의 어떤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부상도 확실히 좀 줄었고 살라를 좀 볼이 없을 때는 터치라인에 따라 넓게 배치를 시켜서 상대 견제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터치라인에 따라 넓게 들어가니까 살라에게 패스를 줬을 때 상대 수비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이 공간으로 살라가 적절하게 키패스를 찔러 넣어주면서 올 시즌 골 못지않게 도움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슬롯 감독의 전술 조정, 선수 위치 조정이 미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선수들의 체력을 잘 관리해준 점. 물론 사실 후반기 들어서는 그런 체력 관리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구석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전반기 동안에는 부상도 덜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슬롯 감독의 경기마다 있었던 압박 강도의 영리한 조절, 매 90분 동안에 강한 압박을 헤비메탈식으로 쭉 밀고 들어갔던 게 클롭의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 슬롯은 냉정할 땐 냉정할 줄 알았어요. 초반에 좀 신중하게 하다가 골이 들어갈 만한 시간대에는 화끈하게 하고 1대0, 2대0 됐다. 그럴 때는 리드를 지켜야 되니까 확실하게 라인을 좀 내리고 선수들을 덜 뛰게끔 하면서 체력을 비축시키고 이런 영리한 경기 운영을 슬롯이 보여준 점, 이게 일단 슬롯의 강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슬롯이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보여준다 이러면은 누가 더 명장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엔 여전히 클롭 감독이 있다고 좀 느끼긴 하는데 사실 슬롯이 10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트로피로 증명을 못하면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쵸. 위르겐 클롭이 아까 이제 슬롯과 클롭을 비교하면서 클롭보단 슬롯의 이런 면이 낫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클롭은 리버풀에서 들 수 있는 모든 트로피를 유로파리그 제외하고는 다 든 맞아요. 감독이에요. 슬롯이 올 시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걸 본인도 이룰 거라고 장담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좀 봅니다. 한 시즌 잘 이끌었으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죠. 정말 그리고-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추가로 이제 좋은 점은 흐라벤베르의 포지션 변경 성공. 수비형 미드필더로 들어오면서 원래 리버풀의 약점이었던 또 수비맨들가 결과적으로 리버풀로 이적하지 않아서 비상등이 켜졌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마 흐라벤베르가 포지션 변경에 성공하지 않았으면 올 시즌 이렇게 성적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흐라벤베르의 포변도 상당히 큰 성과가 됐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살라의 미친 폼이죠. 슬롯의 어떤 전술 선택이 살라를 도와준 면도 있지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그냥 살라의 개인 폼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왔어요. 지금 리그에서는 여전히 30골과 20개 도움 30, 20 클럽의 도전 중에 있는데 살라가 이걸 지금 이루어낼 수 있는 폼이라 생각을 하지만 후반기 때 약간 지쳐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리버까지 리버풀이 잘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반기에 있었던 살라의 활약이 큰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결국 한 시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쉬운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팬들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마음을 아마 지금 많이 먹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첫 시즌 동안에 드러난 한계를 확실히 짚어야 되잖아요. 쓸 수 있는 선수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선수의 숫자에 부족함이 발생했어요. 결국은 이제 포지션별로 그런 문제가 가장 잘 도드라진 게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라고 생각하는데 센터백의 경우는 반다이크와 코나테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 지금 아웃되어 있는 조고메스를 제외하면 누가 나와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물론 엔도가 컵 대회 때 아주 중요한 또 자리에서 갑자기 센터백으로 배치가 돼서 잘했던 전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검증된 활약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센터백은 결국 반다이크, 코나테, 조고메스 외에는 뛸만한 선수가 부족했다.
콴사가 생각보다 아쉽고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센터백은 이런 쓸 수 있는 선수의 부족이 상당히 좀 아쉽게 다가왔고, 중앙 미드필드의 경우도 슬롯이 맥칼리스터와 흐라멘베르흐,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이외에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엘리엇 선수가 교체로 나온다고 해도 긴 시간이 아니고, 엔도는 최근에 이제 후연 태도나 인내심을 많이 슬롯에게 칭찬받으면서 조금씩 경기를 나오고 있긴 하지만 냉정히 봤을 때 출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한 경기당 3자리가 비는데도 불구하고 슬롯이 자주 쓰는 선수는 고작 4명에 그치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슬롯 감독의 입맛에 맞는 추가적인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야 슬롯도 어느 정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 어떤 요건,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이 선수를 기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쓰지 않아왔던 선수들은 그 최소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최소 요건에 부합하는 선수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슬롯이 로테이션을 중반기 이후로는 잘 안 돌리면서 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냐. 후반기에는 또 선수들의 수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사우스햄튼전의 경우도 어쨌든 리그에서의 승점차를 생각하면 챔피언스 리그를 더 우선시했어도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슬롯은 주전들을 많이 썼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경기를 이겨서 망정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파리와의 경기가 결과적으로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사우스햄튼전에서의 주전들을 기용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슬롯 감독을 아쉽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일단 슬롯에게 쓸 수 있는 선수의 인원을 더 늘려주고 나서 과연 이 감독이 로테이션을 못하는 감독인지 잘하는 감독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선수단의 인원을 늘리는 것, 쓸만한 선수의 인원을 늘리는 게 아마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1부에서 또 최전방에 대한 뭔가 니즈를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리버풀이 잘하는데 몇 퍼센트는 지분이 이제 살라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의존도가 좀 강하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살라를 제외한 지금 이 최전방 자원들을 보면 다 좀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살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큰데, 지금 루이스 디아스, 다윈 누네스, 그리고 지오고 조타, 이 세 선수가 지난 한 주 동안 3대장으로 꼽혔습니다. 좀 냉정히 말하자면 정리대상 3대장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고 부진한 폼을 보여줬던 세 선수인데, 아마 세 선수는 실제로 다가오는 이적 시장 때 팀을 떠날 가능성도 일부 있거니와 실제로 올 시즌 내내 이렇다의 활약이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기복도 좀 심하고. 그래서 지금 살라가 후반기 때 폼이 떨어지자마자 후반기 때 리버풀의 폼도 급감했다는 점, 이게 지금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고요. 세 번째는 풀백 자원의 폼 저하입니다. 로버슨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수비할 때 약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업인 치미카스도 올 시즌 좀 잘하나 싶다가 부상 한번 당한 뒤로는 지금 몸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 선수도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공격 오버래핑에 있어서는 좀 아쉽고, 움직임이 단순해서 패스로 풀어나가야 될 때 백패스만 좀 반복하는 그간의 경향이 있었는데, 로버슨의 신체 능력 저하, 치미카스의 폼 저하,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여기에 추가로 재계약 이슈가 걸렸던 아놀드의 집중력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몇몇 경기에서는 그게 또 직접적으로 이기지 못한 원인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런 풀백 문제, 또 공격진의 결정력 문제는, 이거는 슬롯 감독이 뭔가 힘을 써도 힘을 쓸 수 있는 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결과적으로 리버풀의 첫 시즌도 약점이 좀 노출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명철 위원님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슬롯 감독은 아직은 잘못한 게 없다. 그냥 조금 지금 전체적인 뎁스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뎁스라는 거는 어떤 팀이건 욕심을 나는 부분이고, 이 뎁스가 많아야지 강팀이 되는 1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특히 요즘처럼 일정 많은 이 시즌에는 그러니까. 더 그렇죠. 리버풀도 이제 인원수, 머릿수를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슬롯 감독의 그 로테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당장 본인이 원하는 입맛의 선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시즌은 눈 감아줄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국에는 결론인 거죠. 그렇죠. 참 그런 것 같아요. 1등은 항상 목마르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 뭐 이전에 중요한 컵 2개를 날리긴 했지만 사실 1등은 1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아마 이렇게 보강 많이 안 하고 내년에는 1등 안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버풀이 리그에서 잘 해왔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컵 대회 성적이 결국 이제 충격적으로 한 주 동안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제는 정말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좀 다들 입을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좀 이적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면 로저스 감독 때도 이 수아레스 떠난 다음에 그랬고, 로저스도 사실 첫 시즌 때 영입이 좀 있었죠. 겨울까지 포함을 하면. 그리고 클롭 감독도 부임 초에는 사실 보강을 꽤 했었어요.
입맛에 맞게 일단 게겐프레싱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 팀에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슬롯도 구단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의 두 번째 시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또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구단에서 한 번은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구단이 감독을 데리고 왔으면 음. 웬만한 거는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편일 테고, 네. 거기다가 1위라는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 리버풀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이제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리버풀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